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동 전쟁 불똥이 홍해까지 튀고 있습니다. 곧 막힐 분위기입니다.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인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 부실수사 윗선으로 의심받으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대통령 집 매매 이후 정치권에서 시끄러운데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전쟁 제기로 사실상 다시 봉쇄가 됐죠. 이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서 반대쪽 홍해까지 육상으로 뚫어 원유 가져왔었는데 여기도 지금 막힐 위기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어젯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تعل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حظر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على العدو السعودي المجرم وفق معادلة الحصار بالحصار. 구체적 봉쇄 방법을 밝히진 않았지만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의 핵심 관문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틀어 막을 걸로 보입니다. 후티는 지난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도 홍해 선박들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후티는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가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후티가 통제하는 사나공항의 폭격 배후에 사우디가 있다며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사우디도 후티의 모든 위협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무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이 선박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해상 봉쇄가 사나공항 폭격에 대한 보복이라는 후티의 주장에 대해서는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퍼뜨리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사우디와 후티는 지난 2015년 후티가 예멘 수도 사나를 장악하자 사우디가 아랍연합군을 이끌고 직접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다 2022년 유엔의 중재로 휴전에 돌입했는데 지난주 후티가 사나공항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 아부아 공항을 타격한 뒤 휴전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 홍해까지 막힌다면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국가는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세계 원유 생산량 약 7%, 게다가 보신 것처럼 호르무즈까지 막힌 상황, 에너지 시장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서쪽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입니다. 이곳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발한 원유가 홍해를 거쳐 이동하는 핵심 석유 수출길입니다. 후티 반군이 봉쇄를 위협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가장 좁은 곳 폭이 약 32km에 불과합니다. 해운 데이터 업체에 따르면 지난 6월 이 해협을 통과한 석유류 물동량은 하루 평균 740만 배럴,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7%에 달합니다.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파이프라인을 통해 홍해 쪽으로 수출 물량을 늘려왔습니다. Oil flows through Bab el-Mandeb reportedly rose to around 5.4 million barrels per day in the first quarter of 2026. It already serves as a backdoor. 홍해를 거쳐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겐 운송비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보험업계를 인용해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 이후 홍해 항로 보험료가 2.5배 오른 0.75%까지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중동 전쟁이 이란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 조직 후티 반군, 이 장악한 공항이 공격을 받자 곧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을 공습했습니다. 휴전 선언 4년 만의 충돌입니다. 손주현 기자입니다. 공항 활주로 인근에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자욱히 퍼집니다. 미사일이 내리꽂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예멘 수도에 위치한 사나국제공항이 어제 공습을 받았습니다. 사나공항은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이 통제하고 있는데 이란 측 항공기가 착륙하려 하자 누군가 공격한 겁니다. 후티 반군 측은 사우디아라비아 소행이라며 즉각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사우디 아부아 국제공항을 공격했습니다. وردا على هذا العدوان السعودي الإجرامي نفذت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عملية عسكرية نوعية استهدفت مطار أبها الدولي.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공격한 것은 2022년 휴전을 선언한 지 4년 만입니다.
사우디 국경 아래 예멘에선 10여 년째 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갈등 여파가 중동까지 번진 겁니다. 사우디 측이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친사우디 정권인 예멘 정부 측은 자신들의 소행이라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줄만 알았던 중동 국가들, 이란 본토를 공습했거나 또는 교전을 벌이다 이란 혁명 수비대를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선이 넓어지는 양상입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이란 국경과 맞닿아 있는 쿠웨이트 북부 부비안 섬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무장대원 6명이 어선을 타고 침투했다가 쿠웨이트군과 교전을 벌였고 그중 4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달아났고 쿠웨이트군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섬엔 미군이 탄약을 보관하는 임시기지와 한 차례 이란 공습을 받았던 알카비르 항구가 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적대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란 대사를 소환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 인접국 사우디아라비아도 주권과 국제법 위반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란은 순찰 중 장애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3월 말 이란을 수차례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내 대표적 라이벌 국가인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지난달 보복 성격으로 이란 남부 정유시설을 공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동 내 대표적 친미 국가인 아랍에미리트가 실제 군사 행동까지 나섰다는 점에서 휴전이 깨지면 가장 먼저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명은 장대한 분노죠. 이 작전명을 대형 망치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정이 된다면 전쟁을 재개한다는 뜻이겠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범위를 10배 넓히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재개할 경우 작전명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작전명인 장대한 분노 대신 대형 망치를 뜻하는 슬래지 해머로 바꾼다는 겁니다. 미국 MBC 방송은 새 작전명 검토가 미국이 대이란 전쟁 재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가 전쟁 전보다 10배 넓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4일 기존 호르무즈 해협보다 넓은 범위의 통제선을 공개했는데 더 확대됐습니다. 동쪽 끝은 기존 기준점에서 50km 정도 멀어진 자스크항, 서쪽 끝은 190km 더 먼 시리섬으로 잡았습니다. The area spans from Jask and Sidi west of the Key Waterway. 기존 해협을 넘어 오만만과 페르시아만 안쪽까지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란군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 미사일 기지 33곳 가운데 30곳에 다시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동식 발사대와 전쟁 전 미사일 재고도 각각 약 70%씩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이란은 거침없이 이 주변 걸프국 공격도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주변국에 사과를 했지만 그 직후 바로 공격을 재개했고 사우디에선 민간인 첫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주변국들 임계점도 점점 차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주변 걸프국 공격을 사과하고 중단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은 주변국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전쟁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주변국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에서는 이란 외 지역 첫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우디 알카라즈 주거지에 군용 발사체가 떨어져 인도와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식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바레인의 담수화 시설도 집중 타격하고 있습니다.
바레인 수도 남쪽 약 5km 떨어진 시트라 지역이 이란의 무인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 30명 이상이 다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상자 중에는 생후 2개월 영아 등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바레인 마나마 대학교도 폭격을 받아 캠퍼스 곳곳에 큰 구덩이가 생기고 건물 주변이 파편으로 뒤덮였습니다. 주변국들은 이란의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فإنه لا يؤسفنا ما تعرضت له بلادنا العزيزة والدول العربية والشقيقة والدول الصديقة. They have to stop the attacks right away. It should stop instantly. 또 쿠웨이트의 아리잔 미군 캠프 전력망이 손상되는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석유 산업지대와 90층짜리 스카이스크레이퍼 건물이 공격당했던 아랍에미리트는 현지 시각 어제 이란 공격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제가 더 거센 경랑이 올 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새 지도부 발표 직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영구적인 종전 때까지 항전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최대 항구 하이파에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요격 미사일의 화염이 허공을 가릅니다. 이란은 오늘도 이스라엘에 최대 20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발표 직후 항전의 의지를 새삼 강조한 겁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일시 휴전에는 만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o there should be a permanent end of the war. And unless we get to that, I think we need to, continue fighting. 특히 지난해 6월 이른바 12일 전쟁 당시에는 휴전을 받아들였으나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란의 이번 미사일 공격은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지명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نیروهای مسلح توانمند ما مقتدر جمهوری اسلامی حداقل برای یک جنگ تمام عیار 6 ماهه پر شدت با همین ریتم فعلی 앞서 혁명 수비대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고강도 전면전 수행 의지를 강조한 바 있어 장기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이란은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웃 아랍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중동 전체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에 반격할 때 가랑비 작전을 펼친다는데요. 이란의 전략은 김승희 기자가 이어갑니다.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는 밤하늘, 비행체가 빠르게 낙하하더니 폭발음이 나고 도심 건물에서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를 공습하는 모습입니다. 이란 공습 때마다 이스라엘은 최첨단 방공망 아이언돔을 가동해 요격 미사일을 쏘는데 전직 이스라엘 안보 관계자는 이란의 공격 방식을 가랑비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값싼 드론으로 이스라엘의 비싼 미사일을 소모시켜 방공망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란은 이웃 아랍 국가 공습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 대상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 쿠웨이트, 오만 등 걸프 6개국. 미군이 주둔 중이거나 미군 기지가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이란은 표적은 미군이라고 하지만 두바이 국제공항이 폭격을 맞는가 하면 공장 건물이 불길에 휩싸이는 민간 시설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에선 조종사가 추락하는 전투기에서 탈출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이란 전문가는 이웃국들이 나서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작전을 말리게 하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충분히 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프 6개국 외교장관들은 화상회의를 하고 이란의 공습이 야만적 공격이라며 자위권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군사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미칠 파장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름값이 걱정입니다. 이란이 세계 원유의 관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국제 유가는 단숨에 10% 급등했는데요. 당장 국내 주유소에는 기름을 미리 채워두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10개의 주유기 앞이 차량들로 꽉 찼고 대기 행렬은 주유소 밖 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저예요? 우리 압구정동이요. 기름값 이제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빨리 넣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채워놔야죠. 기름값이 조금 더 올라갈까봐 혹시 미리 좀 준비해서 미리미리 넣으려고 합니다. 통학버스 기사는 기름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주유에 나섰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기름 넣으려고 내일 또 올라갈까 봐 100리터, 200리터씩 들어가는 거라 거의 10원, 20원 차이도 많은 차이가 나죠. 현지 시각 1일 뉴욕 장외시장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10% 급등하며 배럴당 $80에 거래됐습니다. 국내 기름값도 이란 공습 이전보다 8원, 서울은 16원 올랐습니다. 정부는 국내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자제를 권고한 상황. 한 국내 원유 수송선은 아랍에미리트를 향하던 중 뱃머리를 틀어 해협 인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도 비싼데 고유가에다가 전쟁이 장기화 안 되는 게 우리로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현재 국내 원유 비축량은 1억 배럴, 민간 보유분까지 합하면 약 7개월치입니다.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비축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해 수급을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